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입주한 그 32평 아파트의 계약금 5천만 원이, 중도금 1억 2천이, 그리고 입주금 8천이 모두 어디서 나온 돈인지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이제 집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심지어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저 이래요. 바빠요. 못 가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2억 5천만 원. 시어머니 김순자 씨 67세. 그분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 운영하며 모은 손톱만큼씩 긁어 모은 그 돈. 아들에게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너희 신혼집 엄마가 책임질게. 하지만 며느리 박지민 씨 29세.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월급 300만 원 버는데 우리 생활비 내가 다 내잖아. 시어머니가 집값 낸 거 뭐 대단한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아들은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하지만 그날 밤 아들 최민수 씨 32세.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아니야. 하지만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그로부터 2년. 민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발로 뛰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 매출 50억 원대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지민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년 전 내가 한 말 기억나? 시어머니가 집값 낸 거 뭐 대단한 거냐고 했지. 그제야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은 한 며느리가 시댁의 은혜를 몰라보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의 냉정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빠, 우리 당첨됐어. 진짜 당첨됐다고. 지민의 목소리는 모델하우스 전체를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지민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사람들 다 쳐다본다. 아니, 오빠. 우리 진짜 당첨됐단 말이야. 32평? 우리 집이 생긴 거야. 지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지만 아직도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수의 친구가 싸게 내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그것도 민수 친구의 배려 덕분에 가능한 가격이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월급 350만 원을 받았고 지민은 중소기업 격리로 월급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둘의 합산 소득은 650만 원. 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지민의 월급으로만 충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의 월급은 거의 대부분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통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래? 5천만 원이야. 5천? 지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데?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200. 뭐? 지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200? 그럼 어떡하라고? 일단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엄마. 지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시어머니한테 돈 빌리는 거야? 우리가? 빌리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 지민은 팔짱을 꼈습니다. 알았어.
그럼 시어머니한테 부탁해. 근데 나는 절대 고개 안 숙인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집 마련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난 내 자존심이 있어.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거 너무 싫단 말이야.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민수야. 밥은 먹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엄마, 저 사실 오늘 아파트 당첨됐어. 뭐? 정말? 순자의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우리 민수 드디어 내 집 마련하는구나. 어디야? 몇 평이야? 화곡동이야. 32평이고. 그런데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계약금이 좀 부족해.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필요한데? 5천만 원이야, 엄마. 근데 우리 지금 1,200밖에 없어서. 알았어.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들이 집 마련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니? 당연한 거야.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맙긴. 내가 내 아들인데. 내일 은행 가서 바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신대. 지민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2022년 3월 말 계약 당일 순자는 직접 모델하우스까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직접 오시면 어떡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 계약하는 날인데 엄마가 와야지.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고생 많았지? 이제 드디어 너희 집이 생기네. 지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일정을 확인하는 순간 중도금이 총 1억 2천만 원이네요. 직원의 말에 지민의 얼굴이 또 굳었습니다. 1억 2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괜찮아. 엄마한테 돈 좀 있어. 걱정 마. 지민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 2022년 6월 2023년 8월 중도금 및 입주금 납부 기간. 순자는 약속대로 중도금 1억 2천만 원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입주금 8천만 원까지 총 2억 5천만 원. 그 돈은 순자가 30년간 운영한 반찬가게 수익으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모은 돈. 허리 디스크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모은 돈. 그 돈을 순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습니다. 오빠, 시어머니가 돈 주신 건 고마운데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냥 주신 거야. 그냥? 2억 5천을 그냥?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나중에 뭔가 요구하실 거야. 지민아,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오빠는 순진해. 나중에 봐.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이것저것 참견하기 시작할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입주 당일
드디어 입주일이 왔습니다. 32평 아파트, 깨끗한 새 아파트. 지민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빠, 여기 거실 진짜 넓다. 여기 주방도 되게 좋은데? 순자도 함께 입주를 도우러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좋아하니까 나도 기뻐. 순자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지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저희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들어갈게. 너희 둘이 편하게 있어. 순자는 아들 민수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며느리 잘 챙겨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나가고 지민은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후, 드디어 시어머니 가셨네. 지민아, 그렇게 말하지 마. 뭐? 나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 건데. 조금은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하지. 나도 감사하다고 했잖아. 형식적으로 한번 말한 게 다야.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돈 준 건 알아. 근데 오빠, 우리 생활비는 누가 벌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야. 내가 매달 300만 원 벌어서 우리 생활비 다 내고 있잖아. 오빠 돈은 다 어디 갔어? 내 돈은 저축하고 있잖아. 나중을 위해서. 나중? 나중은 개뿔. 지금 우리 생활이 중요하지. 시어머니가 집값 내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내가 매일 시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치킨 시켜. 나 피곤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3년 10월, 2024년 6월 결혼 생활의 균열. 입주 후 1년. 지민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오빠, 나 일 있어. 못 가. 무슨 일인데? 회사 일이야. 결산 시즌이라 바빠.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지민이는? 순자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대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2024년 3월 순자의 입원.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오랜 무리로 인한 허리 디스크 악화와 고혈압. 병원에 입원했고 민수는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지민아, 오늘 엄마 병문안 같이 갈래? 오빠, 미안. 오늘 회식 있어. 어제도 회식이었잖아. 오빠, 나도 직장인이야. 회식 빠지면 눈치 보인다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지민이는? 일이 있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바쁘겠지.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결정적 사건. 그날은 순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전부터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생신이야.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 오빠, 나 그날 친구 만나기로 했어. 지민아, 엄마 생신이야. 1년에 한 번인데. 오빠가 가.
나는 못 가. 지민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지민도 소리쳤습니다. 그래, 해주셨지. 근데 그게 뭐? 나한테 은혜 강요하지 마. 나는 내 돈으로 우리 생활비 다 대고 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시어머니가 집값 낸 건 알아. 근데 나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내고 있어. 그것도 큰 돈이야.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해. 시어머니가 돈 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내가 시어머니 노예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날 민수는 혼자 어머니 생신 자리에 갔습니다. 순자는 아들만 온 걸 보고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지민이는? 엄마, 죄송해요. 지민이가 일이 있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며느리도 바쁘니까. 하지만 그날 식사 중간에 순자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우연히 순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아니야. 하지만 정신은 차리게 해줘야겠어. 2024년 6월 민수의 변화 시작. 민수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민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원래 무역회사에서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IT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플랫폼 개발 회사였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투자할 거야? 형, 저 믿어요. 이 플랫폼 분명 뜰 겁니다. 민수는 자신의 저축 전액인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그 회사에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마케팅, 영업, 고객 응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지민은 그런 민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빠,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아. 지민아, 나 이거 성공할 수 있어. 웃기지 마.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이 망하는데.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사업의 전환점. 민수가 투자한 플랫폼이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작은 물류관리 플랫폼이었는데 대형 유통업체에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민수야, 우리 했어. 계약 성사됐어. 선배의 전화를 받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플랫폼은 급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 1년 만에 매출 50억 원. 민수는 초기 투자자로서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25년 6월 민수의 성공. 민수는 이제 연 매출 50억 원대 IT 기업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자산은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월급쟁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지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치킨? 또 치킨? 에이, 다른 거 먹자.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아내가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은혜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무례하게 대합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가진 재산은 최대한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민수는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지민이 명절에 시댁 방문을 거부한 기록들. 순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민이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생신날 참석하지 않은 기록.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2025년 8월 10일 이혼 통보 당일.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민수와 지민은 집에서 평범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카페 갈까? 지민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무슨 이야기? 이혼하자.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무슨 농담이야? 갑자기 왜 그래? 농담 아니야. 민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읽어봐.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진심이야? 응. 왜?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내가 한 말 기억나? 무슨 말? 시어머니가 집값 낸 거 뭐 대단한 거냐고 했잖아.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 단 한 번도 문병 안 갔지. 오빠, 나 그때 바빴어. 바빴어? 매일 친구들이랑 카페 가면서. 지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신날 너 친구 만난다고 안 갔잖아. 오빠. 지민아, 나 2년 동안 참았어. 내가 변하길 기다렸어. 근데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2억 5천만 원을 우리한테 줬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엄마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야.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너는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 오빠, 나도 그때는 뭐? 젊어서? 철이 없어서? 지민아, 너 올해 31야. 이제 철 들어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 말이야. 내가 생활비 번다고 자랑스러워 하던데. 그래, 내가 매달 300만 원 벌어서 우리 생활비 됐어. 고마워.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근데 지민아, 그게 2억 5천이랑 비교돼? 지민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생활비 300만 원씩 댔으면 총 1억 800만 원이야. 물론 큰 돈이야. 하지만 우리 엄마가 준 돈은 2억 5천이야. 그것도 한 번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아, 내가 생활비 댄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잖아. 근데 넌 마치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굴었어. 지민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지금부터 짐 쌀 거야. 이 집은 내가 가져. 뭐? 지민은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 응. 이 집 내가 살아. 대출금도 내가 갚고. 오빠, 이 집 대출이 얼마인데? 2억이야.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 응. 우리 입주할 때 풀 대출로 들어온 거 기억나지?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출금 내가 갚으면서 이 집 살아. 나는 나갈게. 오빠.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혼자 어떻게 2억을 갚아? 내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건 내 문제야.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월급으로 갚으면 되지. 오빠. 하지만 민수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이혼 조정 신청. 민수는 다음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정 기일 나오면 연락할게. 변호사 선임해. 지민은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제발.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지민아, 늦었어.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5년 8월 중순, 순자와의 대화. 민수는 어머니 순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민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 때문이 아니라 지민이가 잘못한 거예요. 민수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요즘 사업 좀 잘 되고 있어요. 사업? 네. IT 플랫폼 회사에 투자했는데 지금 매출이 50억 원 정도 돼요. 제 개인 자산도 20억 넘었고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네. 근데 지민이는 몰라요. 제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왜? 엄마, 지민이가 제 돈 알면 이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판단이 맞아. 엄마, 제가 성공하면 엄마한테 돈 다시 드릴게요. 엄마가 우리한테 준 2억 5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그 돈은 내가 가져. 엄마가 너 주려고 준 거야.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넌 이미 효자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2025년 9월 조정 기일. 드디어 조정 기일이 왔습니다. 민수와 지민은 가정법원 조정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제 어머니를 무시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민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 생활비를 제가 다 냈어요. 3년 동안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편 측은 어떤 경제활동을 하셨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저축했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 매출 5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순간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민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50억?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제 개인 자산은 약 20억 원입니다. 지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억? 조정위원이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측 재산은? 저는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어요.
조정위원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해야겠네요. 지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면 제 몫도 있어요. 민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은 혼인 기간 중 제 개인 노력으로 형성된 겁니다. 아내의 기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민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생활비 다 냈잖아. 그게 기여 아니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는 부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우리 집 마련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2억 5천만 원은 증여인가요? 대여인가요? 증여입니다. 증여 확인서가 있나요? 네. 민수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럼 이 집의 소유권은 공동 명의입니다. 대출금은 2억 원입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집은 부인이 가지고 대출금도 부인이 갚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저 혼자 2억을 어떻게 갚아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집을 팔면 됩니다. 팔면 얼마 남는데요? 현재 시세로는 약 5억 원입니다. 대출 2억 원을 갚으면 3억 원이 남습니다. 지민은 잠시 계산했습니다. 그럼 저는 3억 원을 받는 거네요? 네. 지민의 얼굴에 욕심이 스쳤습니다. 그럼 남편 재산 20억 원 중에서 제 몫은 없나요? 조정위원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혼인 기간 중 개인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부인의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분할이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3억 원만 받는 거예요? 네. 지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더 받을 거예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정이 어렵겠네요.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재판 가도 상관없습니다. 지민은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응.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2025년 9월 말 재판 준비. 조정이 결렬되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산 분할 꼭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건 맞지만 부인의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가 생활비 다 냈어요. 그건 부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민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3억 원만 받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적입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2025년 10월 재판 당일. 재판 당일 민수와 지민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이혼 사유를 말씀하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피고는 저의 어머니를 무시했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단 한 번 문병하지 않았고 생신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반박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바빴어요. 일 때문에.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친구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시어머니가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대단한 거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피고의 행동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혼인 중 거주한 아파트는 피고가 가지며 대출금 2억 원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의 개인 재산 20억 원은 원고 개인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2025년 10월 말 이혼 확정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수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지민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2025년 11월 지민의 현실. 지민은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32평 아파트.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그녀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대출금 2억 원.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120만 원. 지민의 월급은 30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지민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고 500만 원. 이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민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좀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나 이혼했어. 뭐? 진짜? 수진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은? 집은 내가 받았어. 근데 대출금이 2억이야. 헐, 그럼 민수는? 민수는 알고 보니 돈이 엄청 많았어. 사업해서 재산이 20억이래. 20억? 수진은 더 놀랐습니다. 그럼 너 재산 분할 받았어? 못 받았어. 판사가 민수 개인 노력으로 형성된 거라고 해서. 헐, 그럼 넌 3억짜리 집에 2억 대출만 받은 거네? 응.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너 시어머니한테 너무했어. 뭐? 시어머니가 2억 5천이나 줬는데 너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안 했잖아. 그건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안 갔잖아. 나도 그때 너 말리려고 했는데.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시어머니가 준 건 사랑이었어. 근데 넌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나도 알아. 지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2025년 11월 중순 지민의 집 매물. 지민은 결국 집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팔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지민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아, 화곡동 32평이요? 요즘 시세가 괜찮은데요. 한 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출 2억 갚고 3억 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 올려주세요. 집은 빠르게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민은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2025년 12월 지민의 새 출발. 지민은 3억 원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15평짜리 오피스텔. 전세금 1억 5천만 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이 돈으로 조금씩 살아야지. 하지만 지민은 곧 깨달았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것을. 생활비, 식비, 교통비. 매달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민 씨, 요즘 업무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사가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회사는 개인 사정을 봐줄 수 없습니다. 업무 집중하세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됐지? 2026년 3월 6개월 후 지민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8천만 원. 반년 만에 7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돈 다 떨어지겠어. 지민은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지민은 민수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은 민수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이게 민수 회사? 기사가 떴습니다. IT 플랫폼 스타트업 오테크 1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억?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테크는 올해 매출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 최민수 씨는 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2026년 6월 1년 후 지민의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지민 씨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지민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6천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민은 절망했습니다. 한편 민수의 이야기. 민수는 이혼 후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회사는 급성장했고 2026년 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수의 개인 자산은 5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어머니 순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엄마, 이거. 민수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우리한테 준 2억 5천. 제가 다시 드릴게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순자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할게요. 2026년 9월 지민의 몰락. 지민의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지민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계약 연장하고 싶은데요. 아, 그게 이번에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2억?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1억 5천인데 갑자기 5천을 올리시면 요즘 시세가 올랐거든요. 안 되시면 나가셔야죠. 네. 지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내라고? 나한테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지민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지민은 오피스텔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내가 고시원에 살게 될 줄이야. 지민은 좁은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2026년 12월 2년 후 지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6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은 약 16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지민은 매일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2027년 3월 어머니 순자의 편지. 어느 날 지민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순자, 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민아, 잘 지내니? 나는 민수 엄마야. 너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 지민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민수한테 들었어. 내가 고시원에 산다고. 사실 엄마 마음이 아프더라. 너도 내 며느리였잖니.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지민아,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때 너는 엄마를 무시했어. 엄마가 2억 5천을 줬는데 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 왔고 엄마 생신날에도 안 왔어. 솔직히 엄마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 밤마다 울었단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나? 하지만 지민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젊었고 철이 없었을 거야.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지민아,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특히 가족이라는 걸. 엄마가 민수한테 준 2억 5천은 돈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근데 넌 그걸 몰랐지. 지민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지민아,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힘내렴.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응원할게. 김순자 올림. 지민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7년 6월 지민의 각성. 편지를 받고 나서 지민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업무. 월급 2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지민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2027년 9월 우연한 만남. 어느 날 지민은 마트에서 순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도 지민을 알아봤습니다. 지민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시어머니.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고 있어서. 그래. 민수는 요즘 바쁘더라. 회사 일도 많고. 그렇군요. 지민은 민수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28년 3월, 3년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꾸준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모이네. 그리고 지민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한편 민수의 근황. 민수는 더욱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수의 개인 자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35세. 수진은 민수의 어머니 순자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괜찮아.
어머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순자는 수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처음부터 만났더라면 민수도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오빠, 당연한 거지.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잖아. 민수는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2028년 9월, 지민의 깨달음. 지민은 다시 한번 민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수진을 통해서였습니다. 지민아, 너 민수 재혼했다는 거 알아? 응. 새 부인 엄청 착하대. 시어머니한테도 진짜 잘한대.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넌 후회 안 돼? 후회하지. 많이. 그래도 이제 와서 어쩌겠어. 살아야지. 응. 지민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잘 살아. 행복해. 2029년 6월 4년 후. 지민은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조금씩 모이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2029년 12월 순자의 마지막 선물. 순자가 다시 지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잘 지내니? 엄마야. 지민아,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민아, 넌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엄마가 마트에서 너를 봤을 때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 예전에 그 교만한 눈빛이 아니라 겸손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어.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뻤단다. 지민아,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운단다. 넌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워. 지민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 그리고 지민아, 한 가지만 기억해.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해. 특히 가족에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단다. 건강해라. 김순자 올림. 지민은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2030년 3월, 5년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어. 통장 잔고는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모으니까 이렇게 되네. 지민은 이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도. 2030년 6월 민수의 소식. 민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민수의 개인 자산은 5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어머니 순자를 위해 강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이 집 엄마 드릴게요. 민수야, 이게 뭐니?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아내 수진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 민수와 수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손주 봐주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2031년 9월 지민의 마지막 편지. 지민은 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지민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혼자 살지만 행복해요. 어머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민수의 마음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자존심만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고 특히 가족이라는 걸. 어머님,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더라면, 지금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어머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준 교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어머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민수와 수진 씨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지민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이가 이렇게 컸구나. 순자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2032년 3월 10년 후 마이너스 에필로그.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민수는 자선 사업에도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민수는 김순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지민의 근황. 지민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고 연봉은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 원.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지. 지민은 가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2032년 12월 마지막 장면. 순자는 이제 76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민이 소식 들었니? 아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도 잘 살고 있겠지? 그럴 거예요, 어머니.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들 행복하게 살면 됐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 아내 수진, 그리고 두 아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 순자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지민은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지민은 이제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빴고 수진이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분주했다. 나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행복하다. 이게 바로 내가 평생 바라던 삶이다. 며느리 지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생각이 난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녀도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